2021 K3 13라운드입니다. 대전 한국철도와 부산교통공사의 경기를 한밭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황병철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전 한국철도 부산교통공사와 만났습니다. 철도 매치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 두 팀 모두 철도를 매개로 하는 공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한국 최고의 철도를 가리는 네. 그런 더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그리고 11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자, 승점 차이는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부산교통공사는 그래도 지난 시즌 보였던 행보와 비슷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대전한국철도 같은 경우는 사실 K3 또 세미프로 무대에서 전통의 강호인데 네. 이번 시즌은 사실 성적적인 측면에서 많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먼저 양 팀의 라인업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대전한국철도입니다. 골키퍼 정성욱, 포백의 박종민, 김윤진, 박성용, 유현승, 미드필더진의 송수영, 이관표, 이경민, 김지훈, 투톱에는 김동욱과 정민우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부산교통공사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키퍼 최진백, 4명의 수비수입니다. 이준석, 윤병권, 안재훈, 권진영. 3선에는 박재성과 박승욱, 그리고 2선에는 한상훈, 곽성찬, 김희성, 최전방에는 김민우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양 팀의 좀 라인업을 지켜봤는데요. 자, 오늘 경기 좀 심판진도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4명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먼저 양 팀의 라인업 짚어드렸는데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전한국철도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는 2명의 선수가 있는데 네, 골키퍼 정성욱 선수, 그다음에 오늘 캡틴 완장이 달고 있는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이관표 선수가 일단은 라인업 선발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성욱 선수는 리그 첫 선발이고요. 이관표 선수가 대전한국철도의 이 라인 선발에 복귀했다는 부분은 대전한국철도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4명의 심판입니다. 주심 최대우, 제1부심 김종희, 제2부심 서영규, 대기심에는 이태우 심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역시 이강욱 선수와 최용우 선수가 서브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부산교통공사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정말 쌍두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용우와 이강욱 선수가 일단은 벤치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대신해서 팀의 베테랑이죠. 이 한상훈 선수와 그다음에 젊은 선수 김민우 선수가 일단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홈팀 대전한국철도, 자, 파주 시민축구단과 함께 시즌 6무승부, 리그 최다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승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전한국철도는 정말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네, 무승부를 기록했던 팀을 보면 강팀도 있고 약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한국철도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적인 이야기만 했을 때는 사실은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네, 팀이 이겨야 될 때 이기고 져야 될 때 비기는 것이 사실은 강팀의 조건인데 그렇죠.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이번 시즌이 되겠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역시 무패 행진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반대로 정말 본인들이 원래 하던 대로 잘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요. 리그 전 경기에서 득점 행진을 이어오던 팀인데 지난 라운드 정말 K3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 안선을 만나서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네, 리그 전 경기 득점 행진이 끊겼고요. 그다음에 리그에서 유일한 무패팀이었는데 무패 행진 역시 끊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이 승리를 향한 동기부여는 무엇보다 확실합니다.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인데요. 자, 이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부산교통공사고요. 화면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이 대전한국철도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앞쪽으로 패스 굴절되면서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오늘 경기에서는 2명의 선수가 이 옐로우 카드 징계로 나오지 못했는데 네, 대전한국철도에서는 일단 김승호 선수가 경고 3장 누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로 부산교통공사는 이승민 선수가 경고 3장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경고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선수들 라인업 구성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고 누적으로 인한 어떤 피해 정도를 생각했을 때는 네. 대전한국철도 쪽이 조금은 더 아쉬울 것 같은 게 그렇죠. 최근 김승우 선수가 정말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일단 김승우 없이 오늘 경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유현승이 앞쪽으로 송수영에게 연결했습니다. 자, 수비가 협력 플레이로 공을 따냈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역시 FA컵에서 정말 혈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아쉽게 네. 떨어졌어요. 정말로. 자, K3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또 양주시민 축구단이 또 K3의 어떤 이런 저력을 전북 현대를 상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K3의 달라진 위상을 이제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남과의 경기에서도 2대1로 거의 다 잡은 경기였는데요. 정말 마지막 네.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죠. 그렇죠. 자, 그만큼 K3 리그 선수들의 수준 그리고 경기력 굉장히 화끈하게 이루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경기에 앞서서 조금 제가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경기가 바로 시작하는 바람에 좀 이야기를 못했어요. 지난 7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자, 지천명의 나이로 이에 영면을 하신 유상철 전 감독, 당신이 보여준 축구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유상철 감독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의 곁으로 이렇게 영원한 영면에 돌입을 했는데요. 자, 그동안 유상철 그 감독 전 선수 저희한테 보여줬던 그래 저희가 추억할 수 있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유상철 감독을 보면서 자란 약간 2002년 키드거든요. 네네. 그 당시 유상철 감독의 경기를 많이 봤었고 그렇죠. 저 같은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은 네네. 이 기회를 빌어 정말 즐거웠고 덕분에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를 이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2002년 멤버 중에서 이제 유상철 선수가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에 조금 네.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반대편. 자, 그리고 또 정민우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대전한국철도의 어떤 침체에는 이 득점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정민우 선수가 본인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정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에서 적응을 좀 마친 모양새거든요. 네. 작년까지 K4 시흥시민 축구단에서 이제 사회복무 요원을 하다 보니까 K3 무대 이번 시즌 대전한국철도에 합류를 하면서 리그 적응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적응기를 마친 정말 이제는 진짜 진심 모드의 정민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5골로 현재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오늘 선발 출전한 정성욱 골키퍼인데요. 자, 정민우 선수 이제 5골로 득점 2위에 득점왕 경쟁에도 뛰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했었고 네네. 대전한국철도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지금까지 겨우 9골 넣고 있거든요. 네. 리그를 13라운드 치르고 있는데 한 경기 쉬고 12경기를 치렀는데 경기당 한 골이 안 되는 팀인데 그렇죠. 정민우 선수가 득점 행진에 가담을 하고 나서 최근 3경기에서는 무득점 경기가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인물이죠. 이관표 선수가 선발에 복귀했다는 점, 그 부분도 조금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전한국철도가 지난 시즌 12라운드까지 보여줬던 성적은 리그 5위였고요. 네네. 6승 3무 3패인데 무려 21득점. 그 다음에 리그에서 11실점밖에 없었던 팀인데 그렇죠. 이런 놀라운 득점 행보와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던 중심에는 안상민 선수와 이관표 선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관표 선수는 많은 팬들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부상이 문제인 선수예요. 능력은 확실한데 네. 부상이 항상 발목을 잡았던 선수. 그래서 이번 시즌도 뒤늦게 라운드에 합류를 해서 8라운드 이후 꾸준히 교체 출장을 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결국 오늘 경기에서 선발로 복귀했다는 부분은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 반대로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관표 선수를 잘 마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양 팀의 서포터 대결도 그렇습니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먼저 홈팀이죠. 대전한국철도 아줄블랑코.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아줄블랑코가 경기장에 와서 응원을 펼치는 것 같아요. 오우. 자, 왼발 슈팅 크게 빗나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민우 선수가 좋은 부분은 정민우 선수가 득점력인 부분, 득점력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도 정민우 선수가 득점을 하기보다는 기점이 되어서 열어주고 오히려 김동욱 선수의 슈팅을 만드는 데 관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정민우 선수가 좋은 선수인 것은 과거 수원FC에서 데뷔를 했는데 네. 데뷔 시즌에 31경기에서 8골 5도움을 올렸던 정말 어떻게 보면 떡잎이 달랐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관표 선수랑 비슷한 것이 부상 이후에 슬럼프가
찾아왔고 그 이후에 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떠밀려 와서 K3에 내려와 있는 선수인데 네, 아직은 늦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의 비상을 K3에서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K3 무대가 또 그렇잖아요. 프로 무대를 향해서 뭐 물론 세미 프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프로 무대를 향해서 담금질을 하는 자, 좋아요. 땅볼까지 올라왔습니다. 뒤쪽인데요. 박성찬 슈팅. 자, 수비에 걸렸습니다. 자, 빠르게. 자, 김지훈 빠르게 가는데요. 자, 막아섰습니다. 자, 일단은 속공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패했고요. 확실히 부산교통공사는 이 중앙의 더블 볼란치와 이 포백 라인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공격 전개 지연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박승욱 선수가 뒤쪽에서 수비의 역할을 오늘 펼쳐주고 있고요. 자, 더블 볼란치가 너무 튼튼하게 잘 펼쳐져 있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의 어떤 이 수비를 뚫는 것이 대전 한국철도의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철옹성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준석, 윤병권, 안재훈, 이승민. 지금 빠졌어요. 자, 온사이드입니다. 유현승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 수비가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천천히 이관표가 툭 밀어줬고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고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근데 패스가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대전한국철도는 이번 시즌 잘 되고 있는 부분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후방에서 한 방에 넣어주는 이런 다이렉트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그 전방에서 올라온 상황에서 한 번에 마무리가 되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차 되는 부분에서 약간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세밀함을 더해줄 자원은 이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엔 안상민 선수와 함께 더불어서 그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관표가 해줘야겠죠. 자, 이다희 패스 슈팅! 들어갔습니다. 자, 정민우가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이번 시즌 정민우 무섭다. 재개하겠다. 비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렸던데 네, 정민우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했어요. 지금도 한 번 온 찬스를 오른발로 정확하게 갖다 댔는데 그렇죠. 지금도 니어 포스트를 맞습니다. 자, 지금 완벽한 슈팅이 나왔고요. 정민우 선수가 이번 시즌 2경기 포함 총 6골을 넣고 있는데 그중에 2골이 PK고 나머지는 다 피드골인데 네, 피드골 중에 3골이 니어 포스트거든요. 그렇죠. 사실 축구 선수가 니어 포스트를 저렇게 자신감 있게 예리하게 노려서 찬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먼 곳을 보기 마련인데 니어를 노린다는 부분 골키퍼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지금도 공이 좀 높게 바운드가 튀었는데 완벽하게 하프발리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전한국철도가 이렇게 전방에 올라왔을 때 그런 세밀한 부분이 최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득점적인 측면에서 아쉬웠다. 근데 정민우 선수가 살아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됐고 3경기 연속 득점을 넣고 있는 팀이다. 근데 경기 시작 10분 만에 10분도 되지 않아서 네, 그렇죠.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제는 대전한국철도가 다른 팀이 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4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정민우 선수가 이제 득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자, 공동 선두죠. 자, 경주 한수원의 서동현 그리고 그렇습니다. 조동건 선수 화성FC의 조동건 선수와 함께 그리고 김양우 선수까지 그렇습니다. 자, 모두 6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선두에 이름을 올리는 정민우 선수입니다. 사실 반대로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도 정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5승 5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 5무를 기록한 과정을 보면 질경기에서 비긴 경기도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자, 올라가고 지금은 있는데 파울이 선언됐네요. 네. 부산교통공사가 현재 이번 시즌에서 넣고 있는 골들을 살펴보면요. 최근에 넣었던 골들 중에 지금 리그에서 넣은 12골 중에 무려 7골이 후반 70분 이후에 나왔고요. 그렇죠. 그중에 6골은 80분 이후에 나왔거든요. 네, 부산교통공사의 경기는 90분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뒷심이 강한 부산교통공사.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왼발에 한상훈의 프리킥이 있겠습니다. 사실 또 왼발이 굉장히 잘 썩기로 유명했던 한상훈이다 보니까 네. 왼발에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지금 이 위치에서 날카롭게 올라간다면 자, 머리에 스치기만 하더라도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각도죠. 실제로 대전한국철도가 이번 시즌 실점하는 패턴을 보면 세트피스 실점이 많았거든요. 자, 앞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연결이 자, 지금 높게 떠올랐습니다. 골키퍼! 오! 골대 맞았어요. 오!
자, 지금은 정성욱 골키퍼가 조금 앞쪽으로 나와서 잡으려 했는데 손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대전 선수가 한 명 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강하게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성욱 골키퍼 입장에서는 정말 10년 감수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몸을 빠르게 일으켰습니다. 이경민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경기에서 이명근 선수가 주전 골키퍼로서 장갑을 꼈었고 정성욱 골키퍼는 이번 경기 일단 골 장면이죠. 그렇죠. 잘 찼어요. 완벽하게 자, 하프발리 슈팅을 강력하게 연결했고요. 자, 골키퍼가 이렇게 완전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민우 선수의 오른발은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뭐 특별한 셀레브레이션을 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전 발로텔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공격수가 골을 넣는 것은 당연하다. 네,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정민우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민우 선수가 실제로 K리그에서 뛸 때도 프로 무대를 밟을 때도 연속골을 잘 넣기로 유명했던 선수고 네, 본인이 흐름을 탔을 때 무서운 선수인데 일단 흐름을 탔어요. 그렇죠. 헤더 뒤쪽 흘렀습니다. 세컨볼!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이대로 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 사실은 두 팀 모두 모기업을 철도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전한국철도의 자랑이 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고요. 네, 부산교통공사의 자랑이 또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선수들과 이런 구단 관계자들 간에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그렇죠. 이 철도 더비라는 부분은 분명히 신경이 쓰일 거거든요. 자, KTX 그리고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까지 대전한국철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철도. 네. 1호선, 3호선, 4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코레일, 뭐 KTX부터 뭐 호남선 뭐 이런 거 다 운영하고 있는 게 대전한국철도고 그렇죠.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의 시민들의 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은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부산교통공사와 대전한국철도의 철도 매치. 자, 일단은 대전한국철도가 먼저 선취골을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이 두 팀이 모기업이 비슷하다는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지만 네. 실제로 두 팀 간의 역사가 굉장히 깊은 팀이다 보니까 최근 제가 30경기만 한번 추려봤어요. 네네. 최근 30경기 추려보니까 2011년 내셔널리그까지 올라가는데 네. 최근 30경기의 전적은 11승 10무 9패로 대전한국철도가 근소하게 우위고요. 자, 정말 용호상박의 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최근 5경기 재밌는 게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2패로 부산교통공사가 우위입니다. 아, 최근에는 아무래도 부산교통공사가 굉장히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죠. 또 재밌는 것이 최근 경기에선 5경기에서 통합 12골이 나왔어요. 두 팀이 네. 맞붙으면은 한 점짜리 경기는 잘 안 나온다는 소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K3 출범 이후로만 판정을 짓고 나서 보면은 양 팀 간의 전적이 1승 1패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용호상박이다. 그렇죠. 이 말이 딱 어울리는 두 팀의 대결이에요. 자, 오늘도 그거 기대와 네. 기대에 부응을 하듯이 전반전 8분 만에 정민우 선수의 선취골이 나왔거든요. 아마 대전한국철도도 이대로 본인이 이기고 있지만은 네. 부산교통공사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나 저력, 특히 후반전에 이강국과 최용욱이 투입됐을 때 그런 파괴력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두 팀 후반 막판까지 정말 손에 땀이 드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관표 선수가 왼발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올려줬습니다. 오, 박스 안쪽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뒤쪽에 유연승. 오, 잘 빠져나왔습니다. 유연승 개인기 왼발로 올려줬고요. 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야, 유현승 선수가 사실은 오늘 선발로 오랜만에 또 라인업에 올렸는데 그렇죠. 좋은 개인기를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마르세유 턴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개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대전한국철도단이 최근 경기력이 정민우 선수를 필두로 올라오고 있다. 네. 반대로 부산교통공사는 리그 초반 보여줬던 정말 압도적인 행보에서 조금은 약간은 떨어진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영향이 제가 봤을 때 부산교통공사가 FA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한 FA컵 이후에 한 두어 경기 정도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경주 한손에게 이번에 패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그 연패가 될 수 있는 흐름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부산교통공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득점 경기가 없었는데요. 사실은
득점이 이번 시즌 12득점밖에 없는데 네. 신기한 것이 전 경기에서 득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적인 축구를 했고 효과적인 전술 운영을 했던 부산교통공사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부산교통공사도 지난 시즌까지는 12라운드까지 무려 21득점을 넣었던 팀인데 이번 시즌 12득점 넣는 부분들, 그러니까 양 팀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두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제가 언급을 하다가 말았는데 대전한국철도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역시 열정적인 서포터가 있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엄청난 네. 서포터즈를 보유하고 있는 두 팀이죠. 그렇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자, 이름하여 찬란한 소주 드링커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전한국철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줄 블랑코가 있었고요. 그렇죠. 오늘 경기 전에 지금 아줄 블랑코가 현지에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공을 차단했고요. 이관표. 자, 앞서 이관표 선수가 왼발로 프리킥을 차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관표 선수는 왼발, 오른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포지션도 많이 소화할 수 있고요. 네. 지금처럼 2선과 3선 사이 공간에서 지금처럼 딱 이번 시즌 대전한국철도가 아쉬웠던 부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링크라 그러죠. 이렇게 중간 사이에서 이렇게 패스를 받아주고 올라가주는 그 역할을 원래는 장윤규 선수가 해줬었는데 네, 일단 오늘은 장윤규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자, 두 명 사이에 에워싸이면서 공을 빼앗겼습니다. 사실은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시즌 최용우 선수가 리그에서만 무려 일단 공식 기록은 4골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세어봤을 때 5골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이 최용우 선수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넣고 있는 선수가 윤병권이에요. 네, 20번에 윤병권 선수인데 이 선수는 사실 센터백이거든요. 그렇죠. 윤병권 선수가 두 번째로 많은 두 개의 득점을 넣고 있다는 부분은 최용우 이외의 다른 공격수가 득점적인 부분에서 도와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강욱 선수가 그럼 도와줘야 되는데 이강욱 선수 사실 도움은 4개를 올리고 있지만 득점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시즌 정말 좋은 득점 행보를 이어갔던 부분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공다휘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공다휘 선수가 지금은 경주한순원으로 떠났는데 공다휘 선수의 공백을 메꾸는데 아직까지는 신통치 않은 부산교통공사. 오늘 같은 경기에서 김민우나 한상훈, 곽성찬 같은 선수가 해결을 해준다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역시 오늘 경기 일단 선취점을 허용을 했지만 네.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네, 끈질기 팀입니다. 절대 이대로 끝날 팀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는 추가골이 절실하겠죠. 사실은 이렇게 끈질기고 정말 쉽게 지지 않는 축구를 하는 팀 상대로 가장 좋은 약은 축구에서 가장 좋은 약은 아무래도 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팀 모두 골이라는 약이 필요합니다. 자, 사실 부산교통공사가 오늘 이제 이강욱 선수와 최용우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 올리지 않았고요. 자, 이강욱의 활동력 그리고 최용우의 피니시. 자, 지금도 네, 나오고 있죠. 아줄 블랑코. 블랑코죠. 자, 정말 철도의 대표적인 그런 서포터죠. 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전 한국철도 경기를 중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네. FA컵 결승에 진출했던 자, 수원 삼성 팬들이 아닌 이상 전 국민이 대전 한국철도를 그렇죠. 응원했던 그때는 대전 코레일이었죠. 사실 그때 당시 저도 기억에 남는 부분은 김승희 감독의 인터뷰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승희 감독이 대전한국철도 선수단 축구 선수로서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감독으로서 무려 30년 동안 팀을 이끌고 있는 정말 팀의 어떤 거목인데, 그렇죠. 30년간 한 팀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팀을 성장시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FA컵 결승까지 올라와서 준우승이라는 K3 팀으로서 쾌거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스토리, 이런 팀이 아무래도 K3 팀들 팬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나라 축구 이런 무대에서도 그렇고 그만큼 우리나라 축구의 허리가 탄탄하구나 이런 것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열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패스 연결했습니다. 자, 일단 부산교통공사가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면서 곽성찬 선수가 볼을 많이 만지고 있거든요. 네. 곽성찬 선수가 부산교통공사 어떻게 보면 엔진 같은 선수고, 이 선수가 볼을 많이 만진다는 것은 부산교통공사에게 청춘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지고 있는 송수영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수비수는 윤병건이었고 윤병건 선수가 또 재밌는 것이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FA컵 대전한국체육가 결승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또 센터백으로서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정팀을 상대하는 거죠, 윤병건 선수가. 자, 이렇게 친정팀을 상대하는 선수들의 마음은 굉장히 색다를 것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윤병건 선수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는 오늘 이 이승민 선수를 대신해서 권진영 선수가 나와 있는데 네. 권진영 선수도 실제로 리그에서 교체로 여러 차례 나오면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 선수가 교체로 나왔을 때 보여준 어떤 그런 모습들을 후보로서도 보여준다면 또 감독의 눈에 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은 뒤쪽에서 태클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카드가 네, 나왔죠. 나왔어요. 네, 옐로우 카드가 발급이 됐습니다. 오, 네, 지금은 조금 태클이 깊었고요. 박재성 선수에게 네. 옐로우 카드가 발급이 됐습니다. 자, 박재성 선수는 수비 볼란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옐로우 카드 이제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가죠. 자, 이관표 선수가 준비합니다. 저는 이관표 선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네. 저 같은 대전 연고 출신이었던 네. 이관우 선수가 네. 자꾸 생각이 나요. 네. 약간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저도 축구 잘할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네. 이관우 선수 역시 좀 판타지 스타였는데 네. 자, 일단은 경기에 저랑 비슷한 집중을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자, 올려줬어요. 길게. 좋아요. 오, 옆구물입니다. 이야, 지금 이관표 선수의 굉장히 날카로운 킥력을 한 차례 받고 그렇죠. 대전한국철도가 머리까지 갖다 대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박성용 선수의 헤더였고요. 부산교통공사가 사실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쉽게 머리를 내어주는 팀은 아닌데 네. 지금 리그 이번 경기 초반에 골을 허용한 이후에 약간은 본인들의 어떤 그런 템포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일단은 대전한국철도가 정신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경기 초반에 네, 선수들이 많은 체력의 소모가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후반전에도 체력에 대한 어떤 부담감,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전한국철도는 4-4-2 포메이션을 쓰다 보니까 네. 전방 압박도 이런 식으로 정민우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4-4-2 포메이션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이 뛰어야 되는, 사실은 이 두 줄 수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체력적인 소모가 좀 많은 대전한국철도고 반대로 부산교통공사는 4-2-3-1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져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델 패스 중앙으로 연결했습니다만 수비가 잘라냈습니다. 사실은 이 4-4-2 포메이션을 깨기 위해서 등장했던 이 포메이션 역사적으로 4-2-3-1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렇죠. 4-2-3-1 포메이션의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4-4-2 포메이션 이 중앙의 포켓 스페이스라 그러죠. 그렇죠. 이 공간에서 그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관우 선수 같이 판타지 스타 같은 역할을 해줄 수만 있다면은 4-4-2의 그런 강력한 두 줄 수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네. 오늘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가 있다는 곽성찬 선수 또는 한상훈 선수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부산교통공사에서 이 두 선수가 이 포켓 스페이스 공간에서 역할을 해준다면은 경기력이 나올 것이고 대전한국철도가 그 공간에 마크를 해낸다면은 부산교통공사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못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4-2-3-1. 네. 자, 여기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4-2-3-1 포메이션은 사실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선호하는데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이 4-2-3-1 포메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포메이션 스위칭이라 그러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4-4-1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4-4-1-1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3-3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변화를 가져가는데 변화무쌍한 전술이다 보니까 대신 필요한 것은 그만큼 강도 높은 팀 훈련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잘 빠져나왔고 박정민 걸렸어요. 하지만 어?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혼자 넘어졌다는 사인이고요. 자, 지금 오? 전진 패스 차단했습니다. 자, 오늘 세컨볼이 대전에게 많이 갑니다. 자, 좁은 공간. 아. 지금 파울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냈습니다. 확실히 정민우 선수가 힘이 있다 보니까 네. 중앙에서 어떤 무게감이 달라진 대전한국철도예요. 자, 지금은 정민우 선수가 공을 받는 과정에서 뒤에서 잡아당겼거든요. 네. 명백한 파울입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고 앞서서 이관표 선수가 여러 차례 굉장히 날카로운 킥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 자리라면 이관표 또는 송수영 선수도 오른발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프리킥이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중앙 쪽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킥하는 선수들도 차기가 좋은 위치잖아요. 사실 모든 선수가 좋아하는 위치고 네. 골키퍼 입장에서는 양쪽, 오른쪽, 왼쪽 모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골치가 아픈데 네. 최진백 골키퍼도 굉장히 경험이 많고 노련한 골키퍼니까 또 잘 마크해줘야겠죠. 자, 일단은 왼발잡이가 차느냐 오른발잡이가 차느냐에 네. 따라서 골키퍼는 조금 예상을 하면서 움직여야겠어요. 지금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유현승 선수가 은근슬쩍 이 벽 사이에 끼려고 하니까 네. 심판이 빼냈어요. 규정이 바뀌면서 그렇죠. 이렇게 공격수가 벽 사이에 들어갈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프리킥을 밑으로 차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등지고서 땅 쪽에 눕는 경우도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누워있는 선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관표 선수와 송수영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되면 감이 오는데 네. 어떤 선수가 찰지 정말 감이 안 오네요. 오, 네. 지금 골키퍼 입장에서 머리가 아파지죠. 그렇죠.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송수영이 갑니다. 송수영! 송수영의 멋진 프리킥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0. 자리가 워낙 좋았어요. 사실 오른발로 차도 매섭고 왼발로 차도 매서운 자리인데 그렇죠. 이관표 왼발 날카롭고요. 송수영 오른발 있거든요. 아, 부산교통공사 아까 제가 봤을 때 선제골 이후에 추가골을 내주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렇죠. 일단은 오늘 경기 대전한국철도가 많이 앞서갑니다. 자, 송수영 선수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0이 됩니다. 아, 송수영 선수의 오른발 자, 니어 날카롭습니다. 니어 쪽을 노렸어요. 너무 잘 감았어요. 지금 벽을 살짝 넘어가는 킥을 시도했고 네. 최진벽 골키퍼 입장에서도 볼이 워낙 낮고 빠른 스피드로 왔기 때문에 사실 골키퍼 입장에서 억울해요. 저런 거 못 막아요, 사실. 자, 사실 막을 수가 거의 네. 없는 공인데 네. 자, 엄청난 코스로 엄청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아, 일단은 대전한국철도가 모처럼 만에 리그 제가 봤을 땐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경기 초반에 멀티골 넣고 앞서 나가는 게요. 그렇죠. 그리고 다득점 게임이 굉장히 많지 않았던 대전 네. 한국철도인데 자, 전반전 30분 이전인데 네. 벌써 2골이나 뽑아냈습니다. 9라운드에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겼던 경기 이후로는 그렇게 다득점 경기가 없어요. 맞아요. 야, 대전한국철도가 이번 시즌 들고 나오던 라인업에 대대적인 변화를 사실 줬거든요. 이명근 골키퍼가 후보로 내려갔고요. 중앙 미드필더 하용주 선수도 후보로 내려갔고 네. 부동의 주종 같았던 황준석 선수도 일단은 출전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승희 감독의 용병술과 전략이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경기 양 팀의 라인업을 보면서 오늘 왜 양 팀이 조금 이렇게 힘을 빼고 네. 나왔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그에 반해서 대전 한국철도가 벌써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강욱과 최용우의 투입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강욱 선수의 정말 미친 활동량 네. 엄청나잖아요. 사실 부산교통공사는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최용우 선수 이외에 한 득점,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득점을 올린 공격수가 없거든요. 네. 자, 지금은 몸에 맞고 네. 지금 몸을 풀고 있죠. 실제로 공을 전달해준 저 선수가 바로 최용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용우 선수도 머리 색깔 때문에 네.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부산교통공사는 사실 이렇게 경기 이른 시간에 2개의 득점을 허용한 것은 이번 시즌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기를 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부산교통공사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해서 우승을 노리는 팀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발에 한상훈이 준비합니다. 자, 코너킥 낮게 올라가는데요. 뒤쪽. 자, 돌려놔줬어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실제로 코너플레이에서 한상우 선수가 킥을 처리할 때 네. 바로 2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그 2명의 선수가 최용우 그렇죠. 이강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기를 보고 있네요. 자, 부산교통공사 이제 FA컵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서 네. 리그에 집중할 때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인데 암초를 만났습니다. 네. 땅볼 크로스 올려줬고요. 뒤쪽 걷어냈습니다. 자, 김윤진 선수가 걷어냈고요. 자,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쪽 박재성이 반대편 전환시켰습니다. 경기 초반에 세컨볼이 계속해서 대전한국철도에게 간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자, 골키퍼 펀치. 세컨볼. 자, 지금은 슈팅 찬스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자, 수비가 밀집돼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세컨볼이 계속해서 한쪽 팀으로 간다는 거는 네. 그 상대방 가는 쪽 선수들이 분명히 더 먼저 스타트를 끊고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리그 초반에는 대전한국철도가 더 좋은 경기를 분명히 했고요. 네. 그 두 번째 실점 이후에 부산교통공사도 이제는 내고 있거든요. 속력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부산교통공사의 이런 속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날카로운 한상훈의 왼발 이번에 길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건표가 걷어냈고요. 제가 이렇게 경기 준비를 하면서 네. 항상 느끼는 게 지금 손 사용했어요. 카드의 색깔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은 네. 넘어지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네. 일단은 무조건 카드가 나올 것은 제가 봤을 때 명백해 보이긴 자, 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색깔이 문제거든요. 자, 빨간색이 나옵니다. 자, 박재성 선수. 그리고 박재성 선수는 조금 전에 옐로우 카드가 네. 받았거든요. 하나를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경기에 변수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산교통공사가 암초를 만났는데 그렇죠. 암초에 미역이 꼈다고 할까? 약간 산초 더 암초가 더 심해졌어요. 자, 지금 장면인데요. 지금 완전히 뚫리는 장면. 사실은 지금은 카드는 너무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색깔이 문제였거든요. 자, 저희가 박재성 이 쓰러져 있는 게 박재성 선수인지 빠르게 파악을 못했는데, 네. 자, 퇴장이냐 옐로우 카드냐. 하지만 바로 다이렉트 퇴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박재성 선수가 이미 옐로우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시즌 최고 난이도의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 2대 0으로 뒤지고 있는 경기에서 전반전 30분에 한 명이 퇴장을 네. 당했어요.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는 부산교통 공사 축구단에게 네. 이런 시련이 올 거라고 몇 명이나 예상을 했을까요? 그렇죠. 오늘 경기 굉장히 많이 부산교통공사의 승리를 점친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리그 성적이 훨씬 좋았으니까요. 그렇죠. 자, 하지만 숫자 적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한상훈 뒤쪽으로 연결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전술적으로 네. 조금 변화가 조금 있겠네요. 네, 박재성 선수가 나가면서 포메이션 변화가 불가피해졌고요. 지금 보면은 볼란치로 한 명 선수 내리고 전방에 어떤 윙어 한 명을 내리는 오! 보이거든요. 지금도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박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옐로우 카드 한 장 받은 상태에서 레드 카드 받긴 했지만 이게 그냥 옐로우 카드 누적 그대로 되고 그냥 다음 경기 한 경기 징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옐로우 카드가 있었더라도 네. 이런 상황은 사실 다이렉트 퇴장이 나와도 네.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옐로우 카드 없이 다이렉트 퇴장을 받으면 두 경기 징계예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한 경기 징계라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긍정적인 것을 생각해내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간이 넓습니다. 자, 확실히 중원에 한 명이 빠지니까 숫자가 많이 부족해 자, 보이는. 유연승 자! 오버스틱!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대전한국철도단이 완전히 본인들의 어떤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연승 선수. 자, 유연승 선수 제가 올 시즌에 대전 한국철도 경기를 계속 중계를 하면서 네. 유연승 선수의 좀 트레이드 마크죠. 이 네. 바지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아 올려서 이 꿀박지를 자랑하는 유연승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 허벅지가 터질 듯 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역시 꿀벅지 유연승 선수의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경기 흐름을 본인 쪽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수적 열세를 가지고 경기를 펼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부산교통공사가 이번 시즌 득점을 넣었던 패턴을 살펴보면은 네, 최용우와 이강욱 선수의 어떻게 보면 개인 능력에 의한 득점도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선수가 적어도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부산교통공사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가 교체 투입되는 그 시점부터는 또 다른 팀이 될 공산이 큰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2점을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더 공격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네. 조금 더 이강욱과 최용우가 빠르게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땅볼로 중앙 연결해줬습니다. 자, 좀처럼 빠르게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고요.
자, 반대로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는 최근 전적에서 부산교통공사가 3승 2패로 우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팀이 정말 용호상박 박빙인 두 팀이기 때문에 네. 그 저우 추를 맞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또 이 경기를 승리함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는 리그 11위고 선두권 이 상위에 있는 팀을 잡아야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선두권에 있는 3위 팀 부산교통공사를 잡을 수 있는 정말 리그에서 정말 제일 좋은 기회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0이란 스코어가 굉장히 커 보이는 부산교통공사고요. 자, 원터치 패스로 돌려줬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앞서서 개인 기량으로 풀어내는 방법 또는 포켓스페이스에서 개인 능력 또 이것도 역시 개인 기량이네요. 지금처럼 곽성창 선수가 연계 역할 저렇게 원터치로 풀어만 낸다면 두 줄이 무의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던지 아니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쉽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세트피스 찬스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수적 열세에 있고 지고 있는 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세트피스잖아요.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는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범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경기를 풀어가는 맞습니다.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실제로 윤병권, 뭐 박승욱 이런 선수들이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고 네. 실제 부산교통공사가 이번 시즌 FA컵에서 높은 상위 라운드까지 올라갔는데 박승욱 선수의 결승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위치 항상 뭐 그런 위치에서 프리킥을 찰 때마다 등장하는 건데요. 네. 남아공 월드컵에서 이정수 선수의 해발슛이 나왔던 그렇습니다. 그 기성용 선수의 프리킥이 나왔던 그 위치에서 극장골을 뽑아냈었죠. 네. 자, 일단은 오늘 경기가 예상 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경기 중계를 하면서 조금 상황이 누주할 때 네. 저희가 좀 앞서서 말씀을 했었잖아요. 자, 유상철 이제 고인이 되신 유상철 감독을 추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유상철 선수의 어떤 가장 기억나는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했었는데 좀 경기 상황이 누주한 상황에서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저희가 이정수 일단 바로 들어오죠. 네, 최용우 선수를 바로 투입시킵니다. 네, 김민우 선수가 일단 오늘은 37분까지 경기를 소화하고 일단은 최용우 선수 먼저 투입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용우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김민우 선수가 경기장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뭐 K3를 즐겨보는 팬들이라면 최용우 선수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전천후 공격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올해 한국 나이로 36살임에도 불구하고 녹슬지 않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뭐 항상 K3 중계하면서 36살 선수들을 보면 저 급발진을 하거든요. 자, 완벽한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터치를 기가 막히게 가져갔던 최용우인데 자, 최용우 부릉부릉 시동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네, 저도요. 최용우 선수 이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심지어 골대에 맞고 나갔습니다. 네. 일단은 최용우 선수가 뭐 제가 어떤 선수다 기량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번 온 찬스에서 본인이 얼마나 위협적인 선수인가를 그냥 본인 스스로 또 증명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최용우 선수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K3를 중계하면서 올해 제 나이가 또 36이잖아요. 그렇습니다. TMI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K3에서 활동하는 86년생 선수들 보면은 좀 남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동 선수 실제로 쉽지가 않은 게 프로 선수가 36까지 선수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다른 스포츠를 좀 더 전문적으로 했었지만은 김지호 캐스터가 실제로 야구 선수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86년생 선수들이 활약하는 걸 보면 이 축구와 야구는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야구는 조금 뭐 40까지도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본다면 자, 좋아요. 오른쪽으로 빠졌고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사실은 적은 숫자로 공격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역습 찬스 잡았을 때 더 평소보다 빠른 볼 처리가 필요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에요. 지금 다시 이거 슈팅! 들어갑니다. 멀티골을 기록해냅니다. 정민우입니다. 자, 오늘 3대0까지 부산교통공사의 숨통을 끊어놓은 정민우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부산교통공사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약간 정말 안 풀리는 경기고요. 대전한국철도는 상대방의 어떤 아쉬운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 기회마다 골을 넣으면서 어느새
3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서 최용우 선수의 슈팅이 굉장히 아쉬워집니다. 그 자, 골이 들어갔다고 해도 사실 3대 1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려운 경기인데 더 아쉽죠.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2대1과 3대0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정민우 선수가 활약해 주면은 대전한국철도 무서워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민우 선수가 실제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떡잎이 달랐던 선수거든요. 네.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했고 그 당시 수원 FC에서 이 소년가장 역할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네네. 정말 말 그대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던 사실은 이 선수가 부상이나 슬럼프만 없었다면은 여전히 프로 무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분명히 자랑했고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3대0으로 대전 한국철도가 앞서가는 상황이 전반전에 네. 지금 후반전이 아니고 전반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요.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실제로 이 선수가 92년생으로 나이는 있지만 네. 또 도전하려고 하면 갈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정민우 뒤쪽으로. 오. 하지만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실제로 대전한국철도단에서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안상민 선수는 대전 하나 시티즌은 이번 시즌 등반을 했거든요. 네, 등반이 네. 맞네요. 네, 맞는 표현이죠. 대전에서 대전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설레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갈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자, 오른쪽으로. 실제로 또 이 정민우 선수는 과거 대전 시티즌에서 선수로 프로 선수로 활약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말 연만 닿는다면은 또 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자, 아직 20대잖아요. 네. 아직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정민우 선수입니다. 이제 7골로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정민우 선수 이 선수가 살아나면 제가 봤을 때 K3 무대가 좁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정민우 선수가 앞서서 이 몰아치는 능력이 네. 굉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4경기 연속 골에 오늘 경기 멀티골까지 그리고 단숨에 득점 1위까지 탈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댓글로 수정을 해주셨는데 최용우 선수는 맞습니다. 86년생이 아니라 88년생이죠. 네.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오. 자, 지금은 코너킥이 이루어집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중계를 하다 보면은 댓글로 네네. 저희가 가끔 헷갈리거나 틀린 정보를 전달했을 때 네. 바로바로 정정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자, 사실 뭐 댓글을 좀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많은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순간 이 6이랑 8이 헷갈렸어요. 네, 저는 사실 86년생 그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의 곽철호 선수도 있고요, 뭐 조동건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아직도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86년생은 앞선 말씀드렸던 조동건 선수. 네, 이 조동건 선수가 햄스트링이 올라온 이후에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빠른 복귀를 정말 또 이 기회를 비해서 또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에서 코너킥이 이루어집니다. 이관표의 왼발입니다. 날카로워요. 지금도. 자, 뒤쪽으로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자, 하지만 부산이 3대0 됐다고 포기하는 스타일의 팀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부산 3대0, 2대0 어차피 숫자의 뿐입니다. 한 골 따라가기 시작하면 축구라는 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전혀 다른 경기 양상이 될 수가 있어요. 박종민의 스로인. 지금도 그쪽에서 4대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투톱으로 출전한 김동욱 선수도 골 퍼레이드에 합류를 합니다. 오늘 대전한국철도단이 이 경기를 네. 본인들의 잔치집으로 바꾸고 있는 분위기네요. 자, 지금은 빠르게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굉장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유현성 선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미 전반 초반에 그 위치에서 유현승 선수가 이 라인을 타고 돌파하는 장면 한 번 이미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뒤쪽으로 흐른 것을 네. 완벽하게 골문 구석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축구를 할 때 저 공간에서 날라오는 컷백은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골키퍼 입장에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도 없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축구 게임을 할 때도 그렇죠. 선수들로 윙어 돌파해서 저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뭐 이렇게 패스 주면은 보통 공식처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공식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 가장 내어주면 안 되는 위치를 내어준 거고 그 공간에 전반 초반부터 계속해서 수비적인 불안감을 노출했던 부산교통공사였는데 네. 결국 추가 시점까지 이어갑니다. 자, 4대0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재성 선수의 퇴장이 네. 너무나 뼈아파지는 순간입니다. 대전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만큼 네, 이번 시즌 부진하던 대전이 맞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한풀이를 하듯 전반전에만 4골을 퍼붓고 있고요.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김승희 감독의 어떤 오늘 라인업 변화가 주요했다고 봐야 돼요. 자, 지금 정말 힘을 뺀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힘을 빼기는커녕 네, 오히려 힘을 주는 라인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동의 주전이었던 황준석, 하용주, 이명근이 모두 내려가면서 네, 일단은 오늘 라인업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오늘 중앙에 출전한 이경민 선수는 3라운드 이후에 첫 선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축구라는 게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자, 공 탈취했고요. 자, 추가 시간도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거의 전반전 추가 시간도 소진이 됐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대전 한국철도 골 퍼레이드를 벌인 끝에 4대 0으로 대전 한국철도가 앞선 상황에서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 시즌 대전한국철도도 사실 부산교통공사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득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팀이었고 주포가 없었던 대전한국철도인데 혜성처럼 등장한 정민우가 이제는 완전히 리그 적응을 끝마쳤습니다. 그렇죠. 자, 부산교통공사가 조금 더 전열을 가듬은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들고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다양한 루트의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값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발, 왼발 뭐 다 가리지 않고 넣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폼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활용해야죠. 열렸어요! 골! 선제골은 평택입니다. 스코어 1대0. 야, 지금은 여기서 득점이 나오네요. 네. 정말 잘 넣습니다. 지금 뒷공간 빠지는 거, 공이 들어가는 것까지 보면서 그대로 밀어 넣었는데 골키퍼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정훈이 사실 측면을 잘 지배를 하긴 했는데 자, 전방에 어느 순간에 위치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침착함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가 준 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번 튀기면서 그대로 연결이 됐고, 김정훈의 침착한 마무리가 원정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6분밖에 안 됐어요. 네. 찰칵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사진까지 또 인증샷도 찍어줍니다. 낭비를 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좀 측면이었기 때문에 슈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또 만들어내줘야 감독 기대에. 지금은 또 반대로 잘 평택이가 열어줬는데 왔어요. 근데 슛! 골! 추가골 평택 최민수. 야, 여기서 지금 추가골이 나오네요. 네, 최민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추가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2경기 연속골. 그리고 2대0으로 달아나는 평택입니다. 네, 야, 여기 전문가들이 지금 2대0 평택 예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청주가 당연히 앞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반 한 골, 후반에도 초반에 이게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달아납니다. 지금은 수비가 사실 앞쪽에 쏠려 있었고 살짝 미스도 있었고요. 최민수 원샷 원킬이에요. 야, 여기서 지금 사이드를 보고 그대로 그냥 슈팅을 발등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 카드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트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보통 저렇게 하트를 뿅뿅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손흥민 선수가 저거를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칙이 선언됐고요. 이 청주는 이종천 선수를 좀 중앙 쪽에 놓으면서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이 활발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김남규 터치 좋았고 반대 연결.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충돌이 늘어납니다. 양팀. 그러네요. 중앙 연결 좋았고요. 좋아요. 이한빈 좋아요. 들어갑니다. 김정훈. 야, 이건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올 법한 지금 연계 그리고 마무리까지. 김정훈이 선제골에 이어서 세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줍니다. 야, 오늘 경기 이렇게 앞서 나갑니다. 평택 3대 0이에요. 이 점수는 커 보이는데요. 야,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이한빈 선수가 사실 때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비어있는 김정훈의 리턴 패스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모두가 때릴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뒤에 선수를 보고 리턴 패스 코스를 보는 슈팅이 너무 좋았어요. 야, 여기서 마무리 멋졌고 세레머니까지 오늘 세 골 다 세레머니가 멋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세레머니. 다양한 세트피스를 가져갔던 자 크로스 날카롭게 뒤쪽 갑니다. 골!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1대0. 자, 지금도 이 돌아 뛰어가는 이 4번 이제 14번의 이민수 선수가 또 머리로 또 마무리를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역시 선수를 놓쳤던 이런 세트피스 장면이 울산시민 축구단에게는 또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80분이 되지 않은 채 선취골을 뽑아내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자 이민수 선수가 뒤쪽에서 정말 손을 계속해서 흔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멀리 떨어져서 이 돌아뛰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런 그런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도 붙어주지 않았거든요. 네. 역시 그 빈 공간을 잘 노리고 마무리까지 잘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일단 쳐내기는 했지만 이 공이 이민수 선수 쪽으로 향하면서 그대로 헤더로 마무리 지었던 이민수였습니다. 자 정말 뒤쪽에서 강하게 손을 들었던 이민수였는데 손을 흔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득점까지 성공. 선두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뒤에 최근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천안시 축구단도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창원시청 자 축구단. 돌아가고 있어요. 김현성 짧게 양준모. 양준모인데요. 양준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양준모입니다. 역시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는 양준모고. 네. 일단은 첫 번째 찬스에서 약간은 뒤쪽으로 형성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원정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양준모 선수가 생각하는 창원시청 이번 시즌 잘 되는 모습 바로 이 선제골 장면을 말했거든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여기서 탈압박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해담 때문에 수비가 약간은 줌칫했고 그렇죠. 첫 번째 수비가 됐지만 그래도 튕겨나온 공을 끝까지 밀어넣었던 양준모였습니다. 자 확실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은 볼에 있어서 이 양준모가 골망을 가르는 순간 창원시청이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자 현재 스코어 1대0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네. 이어가고 있는 창원입니다. 양준모가 준비합니다. 자 왼발 헤딩 창원시청이 2점 차로 리드합니다. 와 신태환인데 지금도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온 볼 집중력에 가져갔던 창원이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창원시청이 오늘 경기에서 11라운드 경기에서 경주한 수원을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사실 창원이 선제골 이후에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을 이 시즌 전반에 걸쳐서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 2점 차 이 리드는 조금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이번에도 양준모의 발끝에서 출발하는 창원시청의 공격. 그렇죠. 지금도 완전히 신태환 선수를 놓쳤던 경주였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창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리드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 경주는 다급해졌습니다. 지금도 차용환 선수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 장면이었죠. 정말 큰 의미 없이 네, 어느 정도의 변수 같은 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킥을 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네. 자 뒤쪽에서 안재훈 선수가 또 이준석 선수와 살짝 얘기를 나눴고요. 이준석 자 그대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안재훈의 선취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 자, 모두가 이준석 선수가 때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기습적으로 안재훈 선수가 나타나서 오른발로 잘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나눴던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이제 뒤에서부터 전방으로 때려주는 킥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이런 가마차기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재훈 선수는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자, 정말 함성민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함성민 선수도 당연히 이준석 선수가 왼발로 안쪽으로 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움직였는데 네, 이제 한 방을 노리고 또 안지훈 선수가 잘 슈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들을 지금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이 이번에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추가골 윤병권입니다. 자, 윤병권 선수를 노리는 정확한 크로스를 또 이준석 선수가 올렸고 네, 혼자 서 있었던 윤병권 선수가 머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득점은 안재훈 선수가 기록했다면 이번에는 윤병권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올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윤병권 선수인데 네,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리고 위치 선정을 또 가져갔었습니다. 네. 자, 이준석 선수가 정말 경기 초반부터 날카로운 킥력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왼발로 계속해서 올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오른발로 시원하게 감았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FC 목포 입장에선 이 세트피스 맨마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선수들의 시선들이 모두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 뒤에 혼자 남아있던 윤병권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확실히 최용우 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을 조금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강릉의 수비진이고. 그렇죠. 자, 지금은 스피드 좋습니다. 좋아요. 올려줬는데. 오, 세컨볼 있어요. 뒤쪽에. 선제골 강릉입니다. 스코어인데요. 네, 신광호 선수가 세컨볼 싸움에서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사실은 차강 골키퍼의 선택, 차강 골키퍼의 실책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저는 사실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라는 멘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김동률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크로스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차강 골키퍼와 그러니까 지금은 수비진과의 실수가 좀 있었어요. 네, 서로 공을 미루다가 이 공이 신광호 앞에 떨어지게 됐고 결국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같은 팀으로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돼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동점골이 바로 터집니다. 스코어 1대1. 네, 역시나 배천석 선수가 그래도 박스 안에 투입이 됐을 때는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김창대 선수가 후방에서 이 빠르게 크로스 선택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강릉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배천석 선수가 배후 공간으로 침투를 가져갔을 때 권승리 선수가 좀 타이트한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배천석 선수가 헤더를 시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두 선수의 시도로 인한 전진으로 인한 배후 공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강릉이거든요. 네. 자, 지금도 수비 좋았고요. 네, 빠르게 또 경합 시도하고 있는 1대1 강릉입니다. 네, 빨라요. 김동률. 이거는 해결을 해줘야 돼요. 김동률! 스코어 1대1. 김동률. 강릉은 오늘 경기 정말 컨셉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김동률 선수가 전반전에 1대1 찬스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왼발로 시도 똑같이 가져갔는데 기술적인 아웃프런트 킥으로 유호성 선수의 패스 선택 일단 빠르고 과감했고요. 그렇습니다. 김동률 선수의 속도 좀 막아볼 필요가 있는 기회거든요. 이 패스가 일단 좋았고요. 확실히 스피드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밀고 들어가는 힘 그대로 살려서 아웃프런트 아니고 오른발로 시도를 했습니다. 원샷 원킬 후반전 들어오자마자 바로 득점에 성공하는 강릉시민축구단. 네, 입니다. 다시 한번 붙여줬고요. 잘 떨궈줬어요. 루카스 또 사이드 나가줘야 돼요. 김은선 왼쪽 잘 열어줬고 지금은 크로스 선택 빠르게 해줘야 되고 김창대 올려줬어요. 나이스. 자, 지금은 그렇지. 루안 그러나 득점이에요. 네. 이어졌군요. 와, 엄청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집념. 강릉의 수비 김해 막판까지의 밀어붙이는 공격력이 불을 품고 있습니다. 네, 루안이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마조치 투입 결국 성공했네요. 네, 하마조치가 투입되면서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었다라는 우려를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강릉 선수들이 계속돼서 이 패턴이 하마조치의 머리로 향하다 보니까 한국 축구의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 K3 13라운드 대전 한국철도와 부산교통공사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전에 4골이나 터졌습니다. 이런 경기 양상을 아마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네, 정말 예상에 뒤엎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후반전 시작하면서 구교철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네, 빠르게 규규철 선수를 넣으면서 일단 수비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김기화 감독이 되겠습니다. 네, 안재훈 선수가 빠지게 되고요. 그 자리에 구교철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 31분이었죠. 네. 박재성 선수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네, 정민우 선수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실점을 허용했거든요. 사실은 이 박재성 선수의 그 반칙 장면을 저희도 전반 끝나고 한번 봤는데 네, 박재성 선수는 박재성 선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실 장면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뚫리면 그냥 완전한 1대1 찬스였기 때문에 자, 본능적으로 네, 손이 나갔다고 본능적으로 나간 거예요. 나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심판의 카드 색깔이 문제였는데 네. 옐로우를 주기에는 제가 봤을 때 완벽한 1대1 찬스를 허용하는 찬스였다 보니까 네, 레드가 나와도 할 말이 정말 없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대전 한국철도,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네, 정말 두 팀 모두 철도를 연고로 하는 모기업을 가지고 있는 철도 더비인데 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저희가 전반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정말 팽팽한 두 팀인데 오늘은 대전 쪽으로 그 무게추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계속 진행되고요. 자, 전반전에 드리려던 말씀을 지금에서야 마저 드리면은 네. 제가 중계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지금 이현승 선수가 후반전 시작하면서 네.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경기 중계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통계는 역사와 전통의 어떤 근거한 통계는 생각보다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앞서서 두 팀 간에 최근 5경기에서 12골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1대0으로 끝날 경기가 아니다. 두 팀이 붙으면은 강하게 붙고 한 팀이 압도적으로 이기던지 아니면은 정말 다득점 경기가 자주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무려 4개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좋은 패스예요. 자, 이현승 오른쪽인데요. 자,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10명의 선수로 11명의 선수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힘든 후반전이 되겠지만요. 오히려 이런 경기를 또 잘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또 리그는 길기 때문에 어떤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일단 잘 풀어 나왔고요. 자, 오른쪽으로 벌려줬어요. 자, 곽성천 선수가 사실 리그 초반부터 FA컵까지 모든 경기에서 거의 주전으로 출전하다 보니까 네, 분명히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지금 경기에서도 곽성천 선수가 본인의 실력보다 경기력이 좀 아쉬운 부분은 체력적인 안배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사실 없어요. 자, 일단은 이관표 선수가 왼쪽으로 벌려줬고요. 다시 한번 이관표. 자, 확실히 대전 한국철도 입장에서는 뭐 서두르지 않고 굉장히 여유 있게 경기를 펼칩니다. 네, 후반전에는 대전 한국철도 입장에서 이제는 교체 선수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네, 경기 운영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유도를 얻었고요. 네. 반대로 부산교통공사는 좀 마음이 급할 겁니다. 오, 지금 태클 과정. 대전이 공을 따냈습니다. 자, 지금도 위험한 찬스예요. 정민우. 좋은 패스. 오, 패스. 하지만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자, 지금은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이준석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과연 부산교통공사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 후반전을 네. 굉장히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자, 일단은 구교철 선수는 정말 안재훈 선수의 교체 카드고요. 네, 일단 곽성천 선수가 빠졌어요. 좋아요. 오른쪽인데요. 오른쪽 여기서 침투합니다. 찬스를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자, 왼발. 잘 받았고요. 오른발. 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한상훈 선수의 오른발에 한 차례 걸렸었는데 이게 쉽게 벗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부산이 결국 오늘 경기 풀어내려면 측면 쪽에서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중원에 한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측면 쪽에서 경기가 풀어 나와야 저런 식으로 슈팅 찬스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슈팅을 가져갔다는 긍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가 안 풀릴 때는 항상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잘하고 있는 거 하나 챙겨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새 경기를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본인들이 측면에서 한번 풀어나왔던 것 기억하면서 저런 비슷한 찬스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는 부산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밀려 넘어지면서 지금은 잔디와 육상 트랙의 경계선이죠. 사실 저쪽으로 넘어지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자, 지금 좀 부상이 우려되는데요. 일단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 김동욱 선수고요. 자, 오늘 전반전 44분에 기분 좋은 골을 터뜨렸던 김동욱 선수였습니다. 사실 김동욱 선수도 이번 시즌 선발로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 처음인데, 네. 선발로 나와서 이렇게 득점을 기록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또 본인 스스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관표 선수가 아무래도 팬들이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아무래도 이관표 선수의 선발 복귀는 천군 만마와 같다라고 전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도요. 박스 안쪽인데요. 여기서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득점. 정민우 선수인가요? 정민우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5대0이 됩니다. 오늘 부산교통공사 저 측면 라인 근처, 터치라인 근처에서 저 위치에서 전반전도 2골이 나왔는데, 네. 후반전도 저기서 또다시 상대 선수를 완전히 놓치면서 사실은 이 위치에 대한 커버 때문에 구교철 선수를 다시 재차 투입을 한 건데, 자, 지금 정민우 선수잖아요. 지금 정민우 선수 또 한 차례 온 기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본인의 이름 석자를 쩌렁쩌렁하게 알립니다. 자, 정민우 선수가 오늘 경기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정민우 선수의 페이스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즌 대전한국철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선수는 이관표거든요. 네. 이번 시즌은 이관표의 득점적인 부분을 정민우 선수가 이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5대0이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5대0을 예상하신 분은 정말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부산교통공사 하면은 사실 K3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었거든요. 네. 근데 축구라는 게 이래서 재밌는 것이, 이 팀이 수비를 못하는 팀은 절대 아니에요. 네. 흐름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걷어냈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자, 지금 후반전 51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5대0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저희가 철도 더비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그리고 그간의 상대 전적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경기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갑자기 치우칠 줄은 정말 예상을 못했네요. 사실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지금 두 번째인데요. 지금 이러면은 심판이 일단은 카드 없이, 자, 조금 전에도 그 트랙과 잔디의 경계선에서 넘어진 선수가 김동욱 선수였는데 지금도 김동욱 선수예요. 자, 두 선수 사이에서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자, 일단은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 카드를 받지 않은 것이 굉장히 다행으로 느껴지고요. 지금도 오른쪽 김동욱. 김동욱 한 명 완전 벗겨냈어요. 김동욱 왼발 슈팅. 수비 벽에 걸렸습니다. 자, 세컨볼 수비가 따냈습니다. 최영우. 앞쪽으로 최영우가 받았습니다. 자, 최영우 선수가 이렇게 받으러 내려와 줄 수밖에 없는 게 부산교통공사가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곽성찬이 오른쪽으로 잘 벌려줬습니다. 오른쪽 치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자, 스피드 붙었어요. 하지만 어깨를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권진영 선수가 저렇게 스피드와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 이번에도 역시 수비가 앞서서 끊어냅니다. 구교철 선수죠. 이렇게 되면은 부산교통공사는 이승민 선수가 좀 그립긴 합니다. 왜냐면 이승민 패스 미스예요. 전체 패스. 뒤쪽 떨고 났고요. 왼발 슈팅. 자, 수비에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세컨볼 유연승. 이관표 좋아요. 자, 이관표 선수 여유가 느껴지네요.
이관표 선수가 들어오고 후방에서 이런 볼 배급이라던가 대전한국철도가 그동안 아쉬웠던 그런 약간 유연하고 섬세한 플레이가 가능해졌거든요. 자, 이관표예요. 자, 지금도 받아들였고. 이대일 패스. 자, 이거 보세요. 자,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관표가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는 이관표 효과예요. 네. 자,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고요. 지금은 빠르게 공을 방출시켜 줬습니다만 최영우에게 연결되지 않았고요. 사실은 부산교통공사는 이 권진영 선수의 원래 자리에 주전은 이승민 선수거든요. 네. 이승민 선수가 이번 시즌 옐로카드 3장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장을 못하는 부분, 저 공간에서 3골 이상의 실점이 나왔다는 부분, 그렇죠. 이승민 선수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후반전에 대전 한국철도가 이제 넉점 차로 앞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빼고 경기를 펼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계속 몰아붙이면서 결국 정민우 선수의 헤트트릭까지 만들어집니다. 또 실제로 대전한국철도는 그 식당 아주머니 축구 팬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돌아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나와서 경기 보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패스 탈취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실제로 부산교통공사도 팬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죠. 대전도 FA컵 결승전에 올라갔던 팀이다 보니까 팬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모 커뮤니티에서 어떤 팬에게 쪽지를 받았던 것이 대전이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쪽지를 받았었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자, 빠져나갔어요. 최영우. 자, 지금은 첫 터치가 조금은 투박했습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부산교통공사는 중원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네. 한 방에 최영우 선수에게 맡겨주는 플레이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오히려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영우 선수가 혼자 원톱 역할을 외롭지만 열심히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팬과의 소통했던 이야기를 잠시 이어가자면 네. 대전이 최근에 어찌 되었건 경기적인 측면에서 연속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정민우 선수가 있다. 정민우 선수가 지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이 선수가 원체에 뛰어났던 능력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팀을 이끌어나갈 제목이 될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팬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해드렸던 것 같아서 좀 괜찮네요. 네.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런 답변할 때 조심스러운 게 그렇게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또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사실 대전 팬분들이 제가 고향이 이쪽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전 쪽이시군요. 네, 특별하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유명한 프로야구에도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화 이글스 팬들은 보살이다. 그렇죠. 그만큼 믿고 기다려줬던 대전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자, 반대로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서 이렇게 최악의 흐름으로 갔던 경기가 사실 정말 너무 오랜만이고 이번 시즌 들어서는 처음이거든요. 네, 단 한 번도 없었죠. 단 한 번도 없었던 팀인데 제가 전반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경기일수록 이런 세트피스를 살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찬스를 살릴 수 있는 또 최고의 키커 중에 한 명이 될 곽성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찬스를 꼭 살려야 되는 부산교통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키커는 곽성찬이 준비합니다. 분명히 저력이 있거든요. 자, 시그널을 줬고요. 자, 찍어 올려줬습니다. 뒤쪽 좋아요. 오! 자, 골! 부산교통공사가 추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5대1이 됐습니다. 이거예요. 부산교통공사가 이번 시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흐름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선수의 골이 터졌고요. 자, 이제 부산교통공사의 철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 붙인 부산교통공사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산술적으로는 아직도 4개의 득점을 더 넣어야 되고 이기려면 5득점을 넣어야 하지만 그렇죠. 원래 찰리끼리도 한 걸음 붙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명 적은 부산교통공사지만은 일단은 만회골을 하나 올렸다는 부분, 적어도 0패를 일단은 면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자, 시즌은 굉장히 깁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경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곽성찬 선수의 킥도 좋았고요. 그렇죠. 문전 상황에서 이 부산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정성욱 선수의 선방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이준석 선수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정성욱 선수 입장에서는 자, 일단 좋은 찬스예요. 자, 빠르게 들어가죠. 이현승. 야, 열렸어요. 자, 반대편 유현승을 오른발 슈팅 걸렸습니다. 일단 잘 막아섰고요. 자, 유현승 선수는 뭐 경기장 어디에서도 바로 유현승 선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꿀벅지를 뽐내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유현승. 네, 확실히 하이 쇼트라 그러죠. 그렇죠. 쇼트를 약간 말아 올려서 입기 때문에 네.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자, 오른쪽에서 다시 공격. 자, 부산도 눈에 띄는 것이 라인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5대1로 지나 6대1로 지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빼줬고요. 좋아요. 왼쪽 측면입니다. 자, 크로스 올라갔고요. 뒤쪽. 자, 조금 길었습니다만 유현승이 이관표 쪽으로 오, 잘 빼줬어요. 빠르게 갑니다. 김동욱. 지금도 정민우 선수의 센스가 돋보이죠. 자, 오른쪽에 김지훈을 바라봤고요. 김지훈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거리를 좁혀가고 있고요. 오른쪽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원래 부산이 정식으로 수비할 때는 더블 볼란치까지 해서 6명의 선수가 일단은 수비 강력한 블럭을 형성하는데 네. 일단은 포백 4명 제외하고는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는 어떤 부산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선수들의 위치로 보여요. 자, 오, 최영호 좋아요. 잘 걸어섰어요. 자, 이거죠. 최영호 빠르게 갑니다. 살려 나왔습니다. 자, 어드밴테이지가 선언됐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하지만 중원에 올라와준 선수가 지금 곽성찬 선수 급하게 수비 복귀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자, 곽성찬 공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터치. 박승욱이 전지 패스 빠져나왔습니다. 박스 안쪽 크로스 코너킥 얻어냅니다. 자, 앞서서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기 부산교통공사 세트피스에서 어떻게든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수도 깨달았을 거예요. 자, 지금 장면이죠. 뒤쪽에서 돌아 들어가는 헤더 한 번 막아냈고요. 자, 두 번째 슈팅까지 막아냈지만 이야, 그 뒤에서 이준석 선수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한 번에서 안 되니까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니까 세 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부산교통공사가 추격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경기 재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한상훈의 왼발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공을 네. 내려놨습니다. 정말 이런 찬스 한 번 한 번 정성을 다해야 되는 부산교통공사고요. 자, 한상훈의 왼발이 준비합니다. 자, 왼발 올라갔고 날카로워요. 오! 자, 박성용이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지금 지금 위험했어요. 네, 약간은 불안한 터치가 나왔죠. 자, 한 발 앞서서 이경민이 지금 처리하는 과정 반칙 선언됐습니다. 김희성의 반칙이고요. 그 전에 곽성찬 선수가 사실 저런 실수를 많이 하는 선수가 진짜 절대 아닌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확실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FA컵에서 정말 힘을 많이 쏟고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혈투를 벌이고 PK까지 갔는데 패배를 네.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상실감은 2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 네, 그 FA컵 경기 이후에 일정들이 빡빡했거든요. 그렇죠. 경주한 수원, 그다음에 경주한 수원은 정말 K3 숙적 아닙니까? 네, 부산교통공사의 숙적 경주한 수원, 그다음에 K3 무대에서 또 철도 더비로 유명한 대전 한국철도와 이런 연속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경주한 수원과의 경기에서 사실 1대0으로 패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체력적으로 힘든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경기에서 일단은 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그 과정 이후에 진 상황에서 대전을 만났는데 네, 대전 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산 입장에서는 어려운 원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본인들의 템포를 찾아내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부산에게 필요하겠고요. 반대로 대전은 오늘 같은 좋은 분위기에서 물론 클린시티를 이미 놓치긴 했지만 그렇죠. 5대1 정말 대승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축제의 분위기에서 어설프게 약간 방심하다가 5대2, 5대3 이렇게 되면은 이겼어도 찝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깔끔한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또 대전도 화이팅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 이어집니다. 공 살려냈어요. 김지훈. 공 빼냈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대충 할 생각이 없어요. 자, 지금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계속 어드밴테이지가 선언됐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 곽성찬 선수의 이 캡틴으로서 완장의 무게가 오늘 경기 유독 무거워 보이네요. 지금 게임기 이후에 좋아요. 자, 지금 이제 부산이 계속해서 공격에 불을 붙이고 있고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잘 빠져나왔어요. 반대편 전환시켜줘야죠. 지금 약간 긴데 연결이 돼요. 좋아요. 정확해요. 좋아요. 오른쪽 측면에서 뒤쪽 빼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얼리 크로스 바로 올리지 못했고요. 뒤쪽. 좋습니다. 여기서 자, 올라가야죠. 올려야죠. 낮게 올라갔고요. 자, 세컨볼. 자, 유독 대전 한국철도 선수가 많아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네, 한 명의 선수가 부산은 퇴장에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전도 사실 오늘 경기 5대1로 끝낼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자, 뒤쪽 밟아줬어요. 아직 하지만 목이 마른 대전 한국철도고요. 자, 윤병권이 빠르게 방출시켜줬고요. 자, 저희가 앞서서 오늘 이제 하늘의 발인이 되면서 하늘의 별이 된 유상철 감독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치열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상철 전 감독이자 전 국가대표 선수셨던 그분 이야기가 계속해서 저는 뇌리에서 사실 떠나진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경기가 조금 누지하게 벌어질 때 이제 이야기 가겠습니다. 슈팅!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네, 잘 막았고요. 자, 뭐 누군지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유현승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날카롭게 이준석 좋아요. 빠져나가는 과정. 자, 경기가 힘들 파울이죠. 때 경기가 힘들 때 이렇게 한 명의 선수가 다른 선수 상대방 선수를 벗겨낼 수만 있다면 한 명 적은 부분이 커버가 되거든요. 자, 김지훈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김지훈 선수 이렇게 되면 옐로우 카드 한 장 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대전 한국철도 선수도 한 명 퇴장이 된다. 이렇게 되면 또 경기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미 벌어놓은 게 대전 한국철도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제 유상철 전 감독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 뭐 선수 생활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냐. 저희가 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잘 끊어냈어요. 자, 빠져나갑니다. 김지훈 빠르게 패스 연결합니다. 뒤쪽 다시 한번 김지훈에게. 자, 지금 천천히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이관표. 자, 확실히 부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는 경기에서 내려가서 수비하는 것보다 적은 숫자로 수비를 한 다음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는 부산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더 이상 물러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최용우 선수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물론 볼 소유권을 얻어내면서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지공을 펼쳐야 돼서 어렵거든요. 자, 일단은 김지훈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고요. 자, 조금 전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던 김지훈 선수였습니다. 저는 오늘 대전 한국철도의 경기력은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력이라 이렇게 평가를 일단은 하고 싶습니다. 전반 이제 아직 경기는 안 끝났지만요. 자, 앞서서 조금 이야기를 조금 시작할만 하면 공격이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할만 하면 공격이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데 저는 앞서서 2001년 컨페데레이션스컵에서 1차전에서 프랑스에게 5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그때 당시 히딩크 감독에게 5대0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죠. 자, 바로 그 다음 경기였거든요. 멕시코전에서. 맞습니다. 경기 중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코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마지막 결승골을 헤딩으로 넣었던 그 장면이 그 투지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코뼈가 골절이 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아파요. 그 상황에서 헤딩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보통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불가능하죠. 자, 일단은 2명의 교체 선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박재민 선수를 대전에서는 투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부산은 방동은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동은 선수는 키가 작고 약간은 중원에서 약간 스피드를 더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전 한국철도는 박재민 선수를 넣으면서 어떤 수비적인 안정감,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방동은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권진영 선수를 불러드렸습니다. 대전 한국철도는 자, 박재민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김동욱 선수를 불러드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김동욱 공격 자원을 빼고 자, 수비 재원인 박재민 선수를 투입했다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잠그는 듯한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이 김동욱 선수는 리그 첫 선발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첫 선발을 치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거칠었고요. 김지훈 선수가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또 카드를 꺼내죠. 자 지금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태클이 있었다는 주심의 판정이고요. 지금 박승욱 선수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네. 한상훈 선수. 한상훈 선수에게 경고가 부여됐습니다. 자, 두 팀이 약간 사실 옐로우 카드를 이번 시즌 가장 적게 받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이고 네. 실제로 부산교통공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깔끔한 경기를 운영하는 팀으로 유명해요. 네. 지난 시즌에는 페어플레이 상을 받기도 했고요. 네. 리그에서. 근데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다 보니까 좀 퇴장도 나오고 다수의 옐로우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 발 두 발을 더 뛰어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건 사실 부산교통공사거든요. 자 일단은 김지훈 선수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오늘 경기가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김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부상의 위험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약간 자,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거든요. 자 보통 저렇게 얼굴을 감싸지는 경우가 네 일단 발목 위치가 안 좋고요. 트레이너가 발을 위쪽으로 들어주는 걸로 봐서는 오늘 경기는 김지훈 선수가 더 이상 뛰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정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들것에 실려서 김지훈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나갔고요. 김지훈 선수 이번 시즌 오른쪽 윙어로 출전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큰 부상이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3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축구 리그 중에 가장 거친 리그 같아요. 자 선수들이 또 어떤 투지 그리고 간절함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는 터프한 경기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몸을 제가 봤을 때는 프로 선수들보다 훨씬 덜 사리거든요. 그렇죠. 오 지금도 네 지금은 일단은 공을 향한 태클이었습니다. 일단은 자 유현승 선수가 바지뿐만 아니라 자, 네, 팔까지 걷어붙였네요. 자 이제 경기장에서 유현승 선수는 눈에 확 띄네요. 네, 섹시한 남자로 네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저거 심판에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유현승 선수의 유니폼을 좀 특별 제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웃음이 터질 만큼 아마 네. 시청자 보시는 분들도 눈에 확 띌 거예요. 자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좋은 플레이가 나오고 어떤 루틴 같이 이런 그럴 수도 있어요.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팔까지 걷는 선수는 전 처음 봤어요. 바지는 많이 걷거든요. 자 일단 오른쪽으로 돌려줬습니다. 원터치 돌려줬고요. 앞쪽으로. 자 지금 이제 6월달이 되면서 급격하게 날씨가 더워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무대, 이 프로 무대는 사계절을 정말 몸으로 받아내면서 리그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든 리그 같아요. 사실 축구를 엘리트 체육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울 때 차는 게 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울 때 공을 차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만큼 선수들의 이런 체력 그리고 부상과 이어지지 않게 체력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선수들의 어떤 덕목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쳐졌지만 골키퍼 정성욱에게 향했습니다. 오늘 정성욱 선수도 굉장히 선방을 해주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용우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 봤고요. 자 후반전 72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반전 45분은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후루룩 지나갔거든요. 정말 골 폭풍이었죠. 네, 저희가 골 사인을 하기 바빴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자 빠르게 갑니다. 자, 자 지금은 이준석 선수가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지금 이준석 선수의 정말 호수비예요. 그렇죠. 지금은 수훈이입니다. 네. 자 빠르게 치고 나가 봤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수적 열세에 있다 보니까 직접 치고 나가는 경우가 좀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패스를 이용해서 나가야 할 텐데요. 네.
사실은 저렇게 허벅지를 걷는 선수 중에 제가 알기로 가장 유명한 선수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분들이 EPL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웨스트햄에 그 안토니오라는 선수 있습니다. 네. 허벅지가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네. 그 선수가 자주 걷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수 정말 쇼트가 불편해서 걷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꾸 누가 생각이 났는데 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자, 그 선수가 웨스트햄의 선수라고 했나요? 네, 웨스트햄 공격수입니다. 네. 자, EPL의 웨스트햄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안토니오입니다. 자, 미하엘 안토니오. 네, 어, 하용주 하용주 선수 선수 투입이 들어가네요. 됩니다. 자, 하용주 선수 올 시즌 계속해서 중원 미드필더에서 네. 올 시즌 대전의 중원을 계속해서 지켜줬던 선수죠. 하용주, 장흥주는 거의 공식 같은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었는데 그렇죠. 일단 하용주 선수가 후반전에 일단은 바로 이 이경민 선수 자리로 그대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용주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4-4-2 포메이션에서 그 팀의 퀄리티를 좀 좌지우지하는 포메이션이 바로 이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자리가 정말 중요한 대전한국철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합을 보유하게 되면서 오늘 이경민과 이관표의 조합도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대전한국철도에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용주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 하용주와 이관표의 네, 호흡 이 그리고 조합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은규와 네. 이관표의 호흡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오늘은 센터백 라인으로 박성용과 김윤진 선수가 나왔는데 네. 원래 황준석 선수가 원래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 내내 센터백으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황준석 선수가 내려와서 빌드업을 많이 도와주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황준석 선수도 원래 포지션인 중앙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뒤쪽 떨고 줬습니다. 사실은 4-4-2 포메이션 정말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의 퀄리티와 조합이 그 팀의 색깔이 좌우지우지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조합과 여러 가지 색깔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투톱도 중요하지. 오, 지금 네. 넘어졌습니다. 완벽하게 벗겨냈고요. 자, 여기서 해야죠. 오른쪽 측면인데요. 자, 크로스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수비가 걷어냈고요. 자, 주고 들어갑니다. 자, 수비 숫자가 많죠. 자, 확실히 중원을 거쳐가기엔 숫자가 부족한 부산교통공사. 자, 빠르게 이겨냅니다. 자, 힘에서 이겨냈어요. 자, 지금은 파울이 됐습니다. 뒤쪽에서 잡았다는 판정이고요. 자, 지금 굉장히 에너지 레벨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대전은 오늘 경기에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네. 반대로 부산은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잃게 되는 것이 조금은 출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대전은 세 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활용을 했고요. 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전반전에 박재성 선수가 퇴장당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정민우 선수의 헤드트릭이 있었고요. 송수영 선수의 득점 그리고 김동욱 선수의 득점이 있으면서 5골을 넣었고요.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준석 선수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넣는 과정도 사실 힘겨웠어요. 한 번에서 안 되니까 두 번에서 안 되니까 3번 만에 스팅으로 넣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만큼 오늘 부산교통공사 경기가 사실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고 대전은 지금도 약간 거칠어져요. 자, 일단은 고의성이 있는 파울은 아니었고요. 곽성찬 선수가 조금 빠르게 발을 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어필을 하는 거죠. 네. 뺐다. 나 네. 고의성 아니다. 어필해야 되죠. 자,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경민 선수가 남아 있네요. 네, 이경민 선수가 아직 나간 게 아니고요. 일단 선수들이 반칙을 하거나 네. 파울을 당했을 때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민 자, 패스 선수가 잘 받았고요. 오른쪽 윙으로 돌아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관표 전진 패스. 주고 들어갑니다. 자, 김지훈 선수가 경기장에서 나가게 네. 됐죠. 아무래도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네. 부상으로 인한 교체를 시도했고 하용주 선수의 원래 포지션인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가면서 이경민 선수 자리 그대로 뛰고 있다는 앞선 설명은 맞았고요. 네. 이경민 선수가 뒤쪽으로 오른쪽 윙어로 네.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빠져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경민 선수가 이렇게 멀티 포지션에 뛴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멀티 포지션 하면 또
자, 빠르게 오! 오르막 슈팅. 네, 말씀 이어가시죠. 네, 멀티 포지션하면 또 유상철 고인이 되신 또 유상철 전 감독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잠시 또 먹먹해지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유상철 감독을 실제로 뵌 적이 없는데도 네네. 제가 축구를 좋아하게 된 어떻게 보면 2002년 월드컵이었는데 네네. 그 영웅이잖아요.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멀티플레이어의 거의 원조였죠. 네. 수비가 없으면 스위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공격수가 없으면 직접 맞습니다. 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뭐 말이 안 되는 미드필더는 선수예요. 전천으로 활약을 했던 전 유상철 선수죠. 전 선수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K리그에서 전 포지션에서 베스트 11을 수상한 선수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직도 기억나는 그 장면, 네,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네, 뼈가 골절된 상황에서 마지막에 강렬하게 남아있죠. 네, 헤더로 골을 넣었던,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서 이 헤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열정이고 그리고 투지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유상철 전 선수이자 감독인데 네, 사실은 저희가 국가대표 경기를 볼 때마다 오늘도 국가대표 경기가 있지만요. 그렇죠.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끈질긴 투지, 그렇죠. 투혼인데 제가 봤을 때 이 투혼이란 두 글자에 가장 잘 어울렸던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을 뽑아봐라. 전 유상철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벨기에전에서 일단 네덜란드에게 5대0으로 패배를 하고, 네, 자, 월드컵 중에 차범근 감독이 경질이 된 상황이었어요. 네,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인 벨기에전에서도 몸을 날리면서 맞습니다. 동점골을 터뜨렸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월드컵 첫 승을 기록했던 폴란드전에서도 추가 득점이요. 네,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을 성공을 시켰었죠. 자, 항상 그 우리나라 축구의 한 중심축에 서 있었고요. 네. 네, 사실은 멀티 포지션이 지금처럼 각광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유상철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가 만약에 현대 선수였다면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굉장히 뭐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지고요. 네. 네, 일단은 오늘 또 대전 한국철도와 부산교통공사의 철도 더비도 네, 스코어가 무려 5대1이나 나오다 보니까 네, 후반전으로 가면 사실 이런 경기는 보통 좀 루즈해지기 마련이거든요. 확실히 부산이 뛰고 싶어도 이젠 힘들어서 못 뛰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대전도 이렇게 보면은 경기를 좀 지켜나가는 흐름, 이관표 선수가 아예 내려와서 뒤에서부터 후방에서 빌드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연결이 자, 일단은 일단은 끊어냈어요. 끄집어냈습니다. 김희성. 지금 저 느낌 굉장히 많이 뛰어줬잖아요. 아, 지금 지쳤어요. 네, 80분은 11대 11로 뛰어도 지금 체력에 부침이 오는 시간인데요. 축구 선수들에게 실제로 이 마의 시간이 80분이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K5 리그부터는 아예 80분짜리 경기를 합니다. 네. 자, 끝까지 강력한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아줄 블랑코 대전 한국철도 네. 서포터입니다. 그만큼 축구에서 80분 이후의 시간은 프로와 세미프로를 나누는 기준, 세미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기준이 될 만큼 네, 커다란 격차거든요. 근데 오늘 10명의 선수로 싸운 부산교통공사인데 10명으로 싸운 게 무려 지금 30분부터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대전이 공을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대전은 부산이 10명으로 30분부터 싸울 수밖에 없게끔 경기 분위기를 주도했고 네, 그 과정에서 후반전 추가골까지 4골을 넣었다는 부분들은 대전 한국철도가 저번 시즌에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득점력들 되찾았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관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정민우 선수가 또 보여줬고요. 자, 정민우 선수의 페이스는 굉장히 정말 무섭네요. 자, 이제 8골이 됐습니다. 정민우 선수가 저희가 앞서서도 많은 칭찬을 했지만은 이 선수는 정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K3, K4에 있을 만한 자원은 절대 아닌 게 네, 사실 데뷔하자마자 프로 무대에서 데뷔골을 넣었고요. 31경기에서 8골 5도움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두 자릿수 이상 포인트를 데뷔 시즌에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얼마나 포텐이 좋은 자원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계속 공격 이어가고 있는 대전 한국철도입니다. 하용주.
92년생 이 정민우 선수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좋은 패스 연결됐고요. 이현승 패스 연결시켰습니다. 자, 골키퍼 정면입니다. 지금은 유현승 선수가 욕심 한번 내봤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정민우 선수에게 내줬으면은 네. 포트 트릭도 가능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유현승 선수, 오늘 유현승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네. 자, 경기장 어디에 있어도 한눈에 들어오는 남자 유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부산교통공사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이강욱 선수를 제가 봤을 때는 투입해볼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김기아 감독이 없거든요. 네. 저는 이 김기아 감독의 선택도 저는 사실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리그는 길어요. 오, 오히려 지금 또 뭐죠? 빠졌어요. 넘어졌어요. 빠르게 갑니다. 자, 지금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부산교통공사고요. 자, 두 선수 다 너무나 힘든 상황일 텐데. 사실 반대편은 비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최용우 최용우 다리를 뻗어봤습니다만 다리에 닿지 않았고요. 왼쪽 측면에서 공격 시작합니다. 최용우. 자, 버티면서 벗겨냅니다. 사실은 최용우 선수가 최전방에서 상대방 포백을 괴롭히는데 최적화된 선수인데 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홀로 싸우거든요. 자, 공 빼앗아냈습니다. 자, 지금 기회입니다. 자, 앞쪽으로 잘 들어갔어요. 잡았어요. 오른발 슛! 야! 이걸 긁어냅니다. 야, 최용우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 본인 기량으로 정말 짐승 같은 감각으로 돌아서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자, 그걸 정성욱이 야, 지금 긁어냈습니다. 와우. 야, 정성욱 선수 오늘 경기에서 또 확실하게 김승희 감독의 눈도장을 박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욱의 슈퍼 세이브. 스코어는 5대1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앞서서 드리던 말씀을 드리면은 이강욱 선수를 투입하지 않는 부분은 네. 리그는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용우 선수를 앞서서 투입했기 때문에. 하지만 투입하고 나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체력만 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최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요. 자, 사실 시즌이 길기 때문에 팬들의 입장에서는 뭐 경기를 포기한다, 네.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시즌은 길기 때문에 포기한 건 절대 아니죠. 일단은 버릴 경기는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것도 하나의 네. 전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뼈를 주고 살을 취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축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기 흐름이 제가 뭐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100번에 붙어도 사실 5대1 스코어가 나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두 팀 간의 맞대결은 특히 그런데, 자, 아무래도 약간은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사고라면 사고고요. 반대로 대전항구철도가 그만큼 잘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대전항국철도. 자, 이번엔 부산교통공사가 공을 탈취했습니다. 자, 오늘 최용우 선수 전방에서 정말 잘 버텨줍니다. 네. 사실 정민우 선수보다 K3에서 보여준 게 많은 선수가 바로 이 최용우거든요. 네. 최용우 선수는 뭐 저희가 말하면 입 아플 만큼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 리그 베스트 11, 최고의 공격수였습니다. 확실히 플레이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이런 투지 그리고 근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용우 선수에게 제가 항상 느끼는 약간 2%도 아니죠. 1%의 아쉬움은 정말 이 선수의 기량이 정말 더 큰 무대, 큰 경기에서 발휘가 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큰 경기에선 그 2%, 1%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최용우에게는 숙제입니다. 자, 일단은 시즌은 깁니다. 이 소주 드링커스 부산교통공사의 서포터분들도 경기를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 선수들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잖아요. 네. 네. 일단 서포터즈 분들은 선수들에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댓글창을 보면은 네. 그 부산의 팬으로 보이시는 분께서는 뭐 그만큼 부산 힘들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자, 일단은 경기는 87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대전은 경기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방으로 빠르게 투입하기보다는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열렸을 때만 툭툭 편하게 축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반대편 전환시켜줬고요. 자, 반대편은 아예 한 명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가 없는 부산이고요. 원거리에서 슈팅 때려봅니다. 자, 바운드 됐고요.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열리지 않던 대전한국철도의 골문을 열어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선수들끼리도 굉장히 뭐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불가항력적인 반칙이 나오잖아요. 또 선수단은 미안하다는 시그널을 보냈고요. 실제로 지금 윤병건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대전한국철도에 있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상대상 선수들이 굉장히 낯이 있거든요. 네. 자, 선수들이 그래서 조금 더 뒤에서 네. 타독 거려주고 네. 몸을 끌어안았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좋은 흐름이에요. 자, 왼쪽인데요. 결국 측면에서 해줘야 되는데. 자, 이준석. 자, 좋아요. 좋아요. 지켜줬죠? 자, 돌아서나요? 자, 빠져나가나요? 오른발 슈팅! 오! 자, 야, 최용우 선수 괴력이에요. 지금 4명 선수 사이에서 그렇죠. 소유권 지켜냅니다. 그리고 최용우 선수가 넘어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네. 슈팅을 가져가려는 저 모습. 최용우 선수의 축구를 향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그렇기 빠르게 때문에 빠져나가죠.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손을 썼죠. 자, 하지만 근데 골킥이 선언됩니다. 약간 정당한 경합 상황으로 일단 심판은 처리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 빠르게 박재민 선수가 유리한 위치를 점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팀이 철도 더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맞붙다 보니까 네. 사실은 한 팀이 앞서 나가고 뒤서 나가고 이런 부분들, 약간 한 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도 있어야 발전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라이벌 관계가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는 두 팀인데 네. 부산교통공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대전한국철도도 끝까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만큼 두 팀 간의 어떤 맞대결, 최근 5경기에서는 부산교통공사가 3승 2패로 우위였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결과는 제가 봤을 때 결과는 거의 정해졌거든요. 그럼 6경기에서 3승 3패, 정말 양호 상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좀 어록이 몇 개 네. 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미역 발언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네. 그만큼 암초에 네. 엄청난 그렇죠. 문제가 더 생겨버린 거죠. 자, 제가 이런 암초를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암초에 미역이 꼈다. 네. 아주 굉장히 신선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산교통공사가 오늘 힘든 경기 하고 있고요. 반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전한국철도가 사실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최고의 경기력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대전한국철도고, 대전한국철도가 이런 흐름을 정민우 선수와 함께 그다음에 선발 라이너에 복귀한 이간표 선수가 살아남아 준다면 남은 리그 일정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리그의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이 3분이 주어졌고요. 자, 부산교통공사의 입장에서는 다시 일요일 날 다시 리그 경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조금 거울 삼아서 네, 다시 한번 재정비한 뒤에 일요일에 좋은 경기를 펼쳐야겠죠. 그렇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리그 전 경기 득점 행진과 무패 행진이 깨졌다는 부분들, 사실은 네. 선수들이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기록들이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깨졌기 때문에 네.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모든 그런 마음의 짐을 네. 털어내고 편안하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신경 쓰이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추가 시간 중에서도 대략 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정민우 선수가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득점 선두로 완벽하게 치고 나갑니다. 네, 정규 시간도 이제 1분 정도 남았고, 네. 저는 정민우 선수가 K3 리그에서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었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4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요. 네. 오늘 경기는 무려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자, 공 빼냈고요. 자, 끝까지 최용우 선수. 네. 포기하지 않은 최용우예요. 그렇습니다. 자,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맞습니다. 큰 점수 차이로 지고 있는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펼치는 이런 모습에 또 감동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대전 역시도 지금 전방 압박하는 거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이렇게 서로 좋은 흐름으로 서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네. 오늘 골을 터뜨렸던 이준석 선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경기 흐름 속에서도 한 명의 선수가 빠진 와중에도 0패를 면했다는 부분들은 부산교통공사의 저력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죠. 네. 자, 이제 추가 시간이 모두 소진이 되었습니다. 자, 정민우 선수가 어디까지 이 득점 행진을 이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주심의술과 함께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전한국철도가 5대1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을 꺾었습니다. 자, 대전한국철도 이제 코레일의 자랑거리라고 하는데 네. 정말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운 또 코레일이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심에는 오랜만에 선발 복귀한 대전한국철도의 정말 자랑 같은 선수죠. 이관표 선수. 그렇죠.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득점원 정민우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요. 네. 반대로 부산교통공사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네. 그 와중에도 어찌되었건 이준석 선수가 0패를 면한 득점을 기록했다는 부분들 그렇죠.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가져가서 또 다음 주말에 있을 일요일 경기 준비해야 되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기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3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발인을 통해서 영면한 유상철 감독, 당신이 보여준 한국 축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계를 이만 줄이도록 하겠고요. 저는 캐스터 김지호였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 황병철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들고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다양한 루트의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값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발, 왼발 뭐 다 가리지 않고 넣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폼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활용해야죠. 열렸어요. 선제골은 평택입니다. 스코어 1대0. 야, 지금은 여기서 득점. 네. 정말 잘 넣습니다. 지금 뒷공간 빠지는 거 공이 들어가는 보면서 그대로 밀어 넣었는데 골키퍼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정훈이 사실 측면을 잘 지배를 하긴 했는데 자, 전방이 어느 순간에 위치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침착함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가 준 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번 튀기면서 그대로 연결이 됐고, 김정훈의 침착한 마무리가 원정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6분밖에 안 됐어요. 네. 찰칵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사진까지 또 인증샷도 찍어줍니다. 연기를 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좀 측면이었기 때문에 슈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